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갤럭시 탭 S7하고 S7 플러스가 제 생각보다 훨씬 잘 팔리고 있네요. 첫날 판매량 기준으로 보면 S6보다 10배나 많이 팔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안드로이드 태블릿에 처음으로 입문하는 분들도 계시고, 원래 단순히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동영상 용도로만 사용을 하시다가 S7을 구입해가지고 이번에 한번 제대로 활용해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탭 S7 플러스 기준으로 제품을 제대로 활용을 하기 위한 초기 설정 방법과 설치하면 정말 유용한 앱들,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는지까지도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제가 사실 태블릿이 나올 때마다 그런 영상을 좀 찍긴 했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한 번도 제 채널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기능들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번에 처음 입문하셔서 제 영상을 보신 분도 있으니까 예전에 언급했던 것이라도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좀 해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할 말이 많네요. 바로 시작할게요. 원래 제가 사용하던 그대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설정을 보면서 따라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제가 초기화를 한번 시켰어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구글 아이디 설정이나 기본 설정은 넘어갈게요. 기본 설정에서 구글 아이디하고 삼성 아이디하고는 다 로그인을 좀 해놓고요. 태블릿 설정에서도 지문과 얼굴은 제가 지금 다 등록을 해놓을게요. 그럼 지금부터 설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위에서부터 아래대로 이렇게 차례대로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위에 있는 상단바부터 볼게요. 이 상단바에서 다룰 설정은 이건 대부분 할 줄 아는 거니까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다크모드를 좀 자주 쓰는데, 여기에 지금 다크모드가 안 보이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야만 다크모드가 뒤에 이렇게 보이죠. 이걸 일단 앞으로 좀 당겨 올게요. 메뉴를 누른 다음에 버튼 순서를 눌러서 다크모드를 길게 눌러서 앞으로 끌어서 요쯤에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전 여기는 배터리 관리도 자주 쓰는데, 이 배터리 관리와 다크모드를 앞에 놔두고 손전등을 자주 안 쓰니까 이건 뒤로 뺄게요. 모바일 데이터는 이렇게 앞으로 끌고 완료. 한 칸 내리게 되면 바로 여기 다크모드와 배터리 절약 모드가 있죠. 다크모드야 사용하게 되면 OLED 패널에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기기에서 배터리가 절약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이 배터리 절약 모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걸 누르면요, CPU 속도를 제한하고 백그라운드 데이터나 위치 정보 사용하는 앱을 차단하고 밝기를 낮춰가지고 훨씬 더 배터리 사용량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없는 상황에서 오래 사용하려면 굳이 고성능 작업을 안 할 거면 이 절전 모드를 자주 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적용을 하게 되면요, 켜는 중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밝기, 속도 제한, 백그라운드 데이터 이런 것들이 다 제어가 되고요. 화면 주사율도 120Hz에서 60Hz로 다운이 됩니다. 여기서 이거를 길게 누르면요, 그냥 절전 모드 말고도 초절전 모드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누르게 되면 화면이 다크 모드가 걸리면서 엄청 많은 옵션들이 이렇게 쭉 걸리고 배터리 절약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배터리가 없는 상황에서 이거 사용하시면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예요. 화면이 지금 정말 단순화된 거 보이시죠? 상단 바에도 메뉴가 몇 개 없습니다. 이게 다예요. 어쨌든 배터리 관리 모드를 해제하고, 그 다음으로 여기서 한 번 더 내려가지고 여기 설정에서 빠른 설정창 구성에서 여기 밝기를 메뉴의 표시 이거를 체크를 해야 한 칸 내렸을 때도 바로 밝기가 보입니다. 이게 꺼져 있으면 한 칸 내렸을 때는 밝기가 안 보이고 한 번 더 내렸을 때 밝기가 보이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내려야지 밝기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항상 밝기를 메뉴의 표시를 켜놓은 채로 사용을 해요. 그 다음으로는 여기서 상태 표시줄에서 알림 메시지가 모두 다 보이게 설정을 하고, 배터리 용량도 여기에 없는데 눌러서 이렇게 배터리 용량이 표기되게끔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 표시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이제 상단에서 바로 밑에 내려오면 배경화면이 있죠. 저는 이 배경화면이 화면 두 번 톡톡 눌렀을 때 화면이 좀 꺼졌으면 좋겠어요. 화면 두 번 눌러서 끄려면 별도의 앱을 설치해야 되는데, 제가 저번에 따로 영상으로 올리기도 했었는데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런처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이거 외에도 노바 런처 프라임이라는 걸 이용해도 되는데, 그거는 유료고 또 마이크로소프트 런처에서만 가능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무료 프로그램인 마이크로소프트 런처를 이용해가지고 화면 두 번 눌러서 끄기를 적용을 할 거예요. 디스플레이를 끄는 방법은 제가 이번 영상에서 총 3가지를 가르쳐 드릴 건데, 두 번 눌러서 끄기가 꼭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패스하셔도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런처를 검색해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열기를 눌러봅니다. 여기서 시작을 눌러서 도움은 주고 싶지 않아요. 나중에 항상 허용을 할게요. 배경화면은 원래 쓰던 배경화면 그대로 쓰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아이디로 로그인을 합니다. 없으면 계정을 만드시면 되는데 전 있으니까 로그인을 할게요. 원 UI 홈에 있는 걸 그대로 끌어올 수도 있고, 제가 예전에 백업한 거를 끌어올 수도 있는데, 일단 저는 처음 쓴다고 생각하고 원 UI 홈을 끌어올게요. 위젯 설정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 런처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걸 체크를 하고 크리에이트를 만들어 보면, 이 마이크로소프트 런처를 기본 시작 관리자로 설정할 건지 물어요. 이건 저는 나중에로 할게요. 자, 별로 달라진 게 없어 보이는데 여기에서 배경화면을 두 번 눌러요.
그러면 손쉬운 사용과 장치 관리자가 있죠. 손쉬운 사용을 눌러서 설치된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런처를 사용함으로 바꿀게요. 그러면 이걸 2번 따당 누르면 화면이 꺼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2번 눌러서 화면이 꺼지지 않으면요, 화면을 길게 꾹 누른 다음에 런처 설정을 눌러서 제스처에 2번 탭하기를 화면 잠금으로 설정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방금 했던 과정을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2번 눌러서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도요, 2번 눌러서 생체 인식이 그대로 작동하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근데 갤럭시 탭 S7 플러스는 생체 인식이 2가지를 지원하잖아요. 하나는 디스플레이 지문 인식이고 하나는 얼굴 인식인데, 얼굴 인식을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려면 2가지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설정에 들어가셔서 생체 인식 및 보안, 얼굴 인식 패턴으로 잠금을 풀고요. 잠금화면 유지라고 하는 옵션이 있어요. 이거를 꺼야 얼굴 인식되자마자 잠금 화면이 사라집니다. 이걸 켜놓으면 얼굴 인식을 하고 나서도 이렇게 한번 드래그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 밝게 이거를 꺼주셔야지, 어두운 곳에서 태블릿 전원을 켜면 얼굴을 인식한다고 화면 밝기가 최대로 확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눈부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어두운 곳에서 화면 밝기를 끄고 잠금화면 유지도 꺼야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화면이 꺼져 있을 때 2번 눌러서 화면을 끄고 2번 눌러서 화면을 켜고 얼굴을 이렇게 갖다 대서 잠금을 바로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2번 눌러서 화면 끄기 기능은요, 만약에 이렇게 인터넷을 킨 상태에서 2번 누른다고 화면 안 꺼지잖아요. LG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있는 좌우 표시줄을 2번 누르면 화면이 꺼지기도 하는데, 삼성전자에서는 그런 걸 지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려면 다른 별도의 또 앱을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서 제가 가장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게 원핸드 오퍼레이션입니다. 홈으로 갔을 때 기본 앱을 마이크로소프트 런처라고 저는 항상 설정을 하고요. 이걸 설치 안 하신 분들은 이런 화면이 안 뜰 거예요. 플레이스토어에서 원핸드 오퍼레이션 플러스라고 이거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열기를 눌러서 사용함으로 바꿀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설정하는 게요, 왼쪽 핸들과 오른쪽 핸들 뭐 이렇게 있는데, 왼쪽 핸들은 여기 있는 이 파란색을 얘기하고요, 오른쪽 핸들은 여기 있는 이 파란색을 얘기를 해요. 왼쪽 핸들은 저는 어떻게 설정하냐면, 대각선으로 올리기 기능은 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왼쪽 핸들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당겼을 때 웹브라우저 앞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살짝 당겼을 때가 아니라 길게 당겼을 때는 길게 오른쪽으로 당기면 화면 캡처, 그리고 오른쪽 밑으로 대각선으로 내리게 되면 내비게이션 바 표시 숨기기 이렇게 하고, 대각선으로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따로 설정을 안 해요. 그리고 오른쪽 핸들에서는요, 마찬가지로 대각선으로 그냥 하는 거는 설정 안 함으로 해놓고요, 이게 설정을 해놓으면 가끔씩 에러가 많이 떠가지고 전 설정 안 함으로 해놓고, 왼쪽 시선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뒤로 가기 버튼으로 해놓고, 길게 제스처하는 거에 대해서는 왼쪽으로 길게 하게 되면 이전 앱으로 앱 전환하기로 해놓고, 그리고 위로 올리는 거는 하지 않고 아래로 내렸을 때는 화면 끄기를 설정했어요. 다른 것들은 다 기본 설정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인터넷 브라우저로 들어갔어요. 네이버를 눌렀죠. 여기서 만약에 그 전 화면으로 가려면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전 화면으로 가고, 방금 본 화면으로 가려면 이렇게 하게 되면 방금 본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길게 끌면은 화면 캡처가 되고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밑에 있는 내비게이션 바가 보기 싫으면 오른쪽으로 길게 이렇게 내리면은 이 내비게이션 바가 이렇게 사라집니다. 다시 이렇게 살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사용했던 앱으로 넘어가려면 Alt 탭 같은 기능이죠. 이거를 길게 옆으로 옮기면은 이전에 사용했던 원핸드 오퍼레이션, 다시 이렇게 하게 되면 인터넷, 이렇게 앱끼리 넘어갈 때도 이걸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원을 끌 때는 언제든지 오른쪽에서 왼쪽 밑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전원이 꺼지고, 2번 눌러서 전원이 켜지고, 지문으로 잠금 해제하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홈화면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비화면을 2번 누르면 화면이 꺼지는데, 인터넷이나 이런 상태에서 전원을 끄려고 그러면 옆에 이거 버튼 누르기가 좀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내리면 전원이 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원핸드 오퍼레이션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내비게이션 바를 밑으로 이렇게 내리면 이걸 사라져야 되는데, 밑에 조금 남아서 칸 차지하는 게 이게 좀 보기 싫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설정에 들어가서 디스플레이에 내비게이션 바에 들어간 다음에 화면 제스처에서 제스처 힌트를 꺼주잖아요. 그러면 내비게이션 바가 완전히 사라지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내비게이션 바가 이렇게 3칸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완전히 사라지는 걸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사용하고 있어요. 이 원핸드 오퍼레이션은요, 이걸 보고 뭐 그대로 따라줘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평소 사용하던 패턴을 제 걸 보면서 여러분이 직접 응용하셔서 만드는 것도 재밌으실 거예요.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엣지 패널이에요. 흰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끌면 나오는 이 부분이 이제 엣지 패널인데, 지금 삼성노트, 유튜브, 크롬 있죠? 이게 멀티태스킹 할 때 정말 많이 쓰이는데, 삼성노트를 이렇게 해서 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끌어가지고 뭐 인터넷을 이렇게 드래그한 다음에 화면을 반을 나누고요,
또 이렇게 끌어가지고 유튜브를 이렇게 끌어가지고 화면을 3분할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멀티태스킹 할 때 이 엣지 패널을 많이 쓰시는데 아마 여기 항상 이렇게 회색으로 떠 있는 이 부분이 좀 거슬릴 수도 있을 거예요. 특히 OLED 패널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화면이 계속 떠 있으면 버닝 현상이라고 자국이 남는 게 걱정스러우신 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여기는 이 부분을 좀 투명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를 옆으로 끈 다음에 설정에 들어갈게요. 메뉴에 들어가서 핸들 설정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 있는 핸들을 투명도를 최대한으로 높여서 이걸 안 보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있는 이 핸들의 크기를 좀 더 크게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을 거고요. 이 핸들을 위쪽으로 좀 올려가지고 사용할 때 밑에 있는 원핸드 오퍼레이션 제스처하고 겹치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보이진 않는데 이 부분을 끌면 이렇게 엣지 패널이 나오는 거죠. 이 엣지 패널하고 원핸드 오퍼레이션하고 겹치지 않게 사용 범위를 한 번 더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원핸드 오퍼레이션은 조금 이렇게 밑에 있고 중간에 이렇게 빈칸이 좀 있고 그 위에 엣지 패널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핸드 오퍼레이션이 만약에 위치가 이렇게 높아가지고 이렇게 겹치게 되면 사용할 때 버그가 많으니까 조금 내려가지고 공간을 좀 두고 이렇게 설정을 해두면 두 개가 겹쳐가지고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으실 거예요. 다시 엣지 패널을 100% 투명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안 보이게 이렇게 만들어 두고요. 그 다음에 엣지 패널에서 제가 다른 건 몰라도요, 삼성노트, 인터넷, 유튜브, 갤러리, 계산기 이 5개는 꼭 엣지 패널 위에 놓고 사용하는 걸 권장드려요. 이렇게 하게 되면 생산성이 훨씬 올라가거든요.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계산기 앱이 기본적으로 설치가 안 돼 있는 분들은 이렇게 갤럭시 스토어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끌어서 수정을 할 때 삼성노트는 여기 있으니까 냅두고요. 유튜브 냅두고 크롬 말고 삼성 인터넷을 이렇게 끌고요. 계산기를 이렇게 끌고요. 갤러리도 이렇게 끌 거예요. 인터넷하고 삼성노트하고 갤러리를 꼭 여기 두는 걸 추천드린 이유가 뭐냐면, 자, 삼성노트를 켰어요. 여기에서 인터넷을 제가 끌어가지고 이렇게 2개로 나눴어요. 네이버에서 제가 아무 뉴스나 이렇게 눌러가지고 여기 사진을 길게 누른 다음에 이렇게 끌면은 이제 삼성노트에서 이런 사진 드래그 앤 드롭 기능도 지원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삼성노트에 갤러리에 있는 사진도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엣지 패널에는 갤러리, 삼성노트, 인터넷 계산기는 이렇게 꼭 올려놓는 걸 권장드리는 게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삼성노트, 유튜브, 인터넷, 갤러리, 계산기 이렇게 자주 쓰는 것들은 올려놓으면 정말 드래그 앤 드롭으로 필요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엣지 패널에서만 사용 가능한 기능이 또 있는데 바로 같은 어플 여러 개 띄우기예요. 자, 인터넷을 하나 띄웠어요. 그리고 여기서 인터넷을 하나 더 이렇게 띄워요. 그리고 또 인터넷을 하나 더 이렇게 끌어요. 3개의 인터넷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더 보고 싶으면 인터넷을 또 끌어가지고 요 위에 올려놓으면 4개, 5개 이렇게 많은 인터넷 페이지를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뭐 보면서 필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또 이렇게 끌어가지고 삼성노트를 중간에 팝업으로 끌어온 다음에 삼성노트가 화면을 가리니까 이거를 투명하게 좀 만들어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필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꼭 인터넷뿐만 아니라 이렇게 삼성노트도 하나 띄우고 삼성노트를 2개 띄우고 삼성노트를 3개 띄우고 이렇게 같은 앱을 여러 개 띄울 수 있는 거는 이 엣지 패널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이런 3분할 멀티태스킹은 사실 이 엣지 패널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멀티태스킹 눌러가지고 삼성노트를 옆으로 이렇게 끌고요. 갤러리를 이렇게 끌어가지고 이렇게 인터넷 이렇게도 3분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멀티태스킹 기능으로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잘 될 때도 있는데 이게 좀 간혹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지 끊길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옆에 있는 엣지 패널을 이용하게 되면 끊김이 없어요. 근데 이 멀티태스킹 버튼으로 인터넷을 이렇게 하나를 띄웠어요. 멀티태스킹 버튼 또 눌러가지고 인터넷을 하나를 더 띄우려고 이렇게 해도 인터넷을 더 띄울 수가 없어요. 똑같은 앱을 여러 개 띄울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앱을 여러 개 띄우려면 옆에 있는 엣지 패널을 이렇게 끌어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멀티태스킹 많이 쓰시는 분들이라면 엣지 패널을 좀 더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이 멀티태스킹 버튼보다도요. 멀티태스킹 얘기 나온 김에 이거 활용하는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멀티태스킹은 아까 이렇게 보여드렸다시피 인터넷을 띄우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삼성노트를 이렇게 띄워놓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번에는 계산기를 이렇게 띄워 놓을게요. 지금 밑에는 큰 화면이고 위에는 작은 화면 2개가 있어요. 위에 큰 화면, 밑에 작은 화면 2개 이렇게는 안 됩니다. 세로 모드 기준으로는 위에가 작게 아래가 크게 이렇게만 되고요. 가운데 버튼 이렇게 누르면 이걸 누르면 좌우 비율을 바꿀 수가 있어요. 왼쪽에 크게 오른쪽에 작게 이렇게는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거를 옆으로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왼쪽이 크게 오른쪽이 작게 이렇게 되고 다시 이렇게 옆으로 돌려도
밑에가 크게 위가 작게 이렇게만 됩니다. 재미있는 점은 옆으로 이렇게 끌어가지고 비율을 조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는 끌어질 것 같은데 안 끌어지고요. 이렇게 위아래로 바꿨을 때는 이때도 이렇게 위아래로만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걸 눌러가지고 원하는 부분만 팝업으로 이렇게 끄잡아낼 수도 있고 다시 안으로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최대한으로 확대하는 것도 이렇게 쉽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띄우고 또 끌어서 삼성노트를 위로 끌고 인터넷을 위로 끌어요. 이 세 개의 앱을 동시에 쓸 일이 자주 있다면 가운데를 눌러가지고 이 세 개의 앱을 한 번에 등록을 하기를 이렇게 누르면 여기에 세 개의 앱 페어 기능으로 이렇게 등록도 됩니다. 이렇게 내려가지고 두 개만 이렇게 분할할 수도 있고 위아래로 분할로 옆으로 분할도 이렇게 전환이 가능하죠. 그리고 제가 만약에 플레이 스토어를 띄웠어요. 그리고 옆으로 끌어가지고 삼성노트를 띄웠어요. 요걸 두 번 따당 누르면 두 개의 앱이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Alt 탭하고 같은 기능이고 아까 전에 오른쪽에서 길게 해가지고 전환하는 원핸드 오퍼레이션의 기능과 똑같은 기능이죠. 근데 멀티태스킹을 할 때 조금 더 멀티태스킹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굿락이라는 곳에서 멀티스타라고 하는 걸 까는 거예요. 그게 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갤럭시 스토어에 들어가가지고 굿락이라고 검색을 해요. 그럼 이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멀티스타라고 하는 게 있죠? 이걸 눌러서 설치를 하고요. 다시 굿락에 들어가면 실행을 해볼게요. 여기를 눌러서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 멀티 윈도우 빠른 실행을 눌러서 이거를 팝업 화면 보기로 해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멀티태스킹 할 때 화면 커서가 그 위에 있지 않더라도 앱이 멈추지 않게 이걸 체크를 해주고 그리고 팝업 화면 바로 실행 이거를 켜줍니다. 그리고 모든 앱 멀티 윈도우 사용 이렇게 총 하나 둘, 셋, 넷, 4개를 체크하는데 이거 하게 되면 재시작해야 되거든요. 재시작 한번 해줄게요. 자, 그럼 멀티스타라는 걸 언제 쓸 수 있느냐? 인터넷 브라우저를 이렇게 띄웠어요. 여기서 멀티태스킹 버튼을 길게 누르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팝업 모드로 바뀝니다. 여기서 이걸 전체 화면으로 하려면 이걸 눌러가지고 전체 화면으로 하게 되면 되고요. 특히 이 팝업 창으로 바꾸는 거에서 편리한 점이 가로 모드를 지원하지 않는 앱에서 가로 모드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꽤 편리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유튜브 댓글을 달 때 사용하고 있는 이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라는 앱이 있는데 이거는요 자동 회전 모드로 해놓고 가로로 이렇게 바꿔도 가로 모드를 지원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가로 모드로 보려면은 이 상태에서 이거를 길게 눌러서 팝업 모드로 보게 되면요 이렇게 가로로 볼 수 있고 뭐 크기 조절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가로 모드로 본다기보다는 그냥 여러 앱을 띄워놨을 때 팝업 화면으로 보기에 쓸만한 거지 이렇게 작은 화면이 아니라 크게 봤으면 좋겠잖아요. 이 멀티태스킹 버튼을 길게 누르면 작게 팝업 화면으로 뜨고 왼쪽이나 오른쪽 위에서 살짝 이렇게 끌면 이렇게 좀 크게 팝업 화면으로 바뀌거든요. 이 상태에서 돌리면 이렇게 꽤 큰 상태로 가로 모드가 안 되는 앱을 가로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가로 모드를 지원하지 않는 앱에서 강제로 가로 모드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라고 물으시면요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이 로테이션 컨트롤 프로라는 앱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거는 프로 버전이고 광고가 없는 앱이기 때문에 한 유료로 한 2,000원 정도 내야 되긴 하는데 이거 말고 비슷한 다른 무료 앱도 많으니까 뭐 꼭 이건 안 쓰셔도 됩니다. 이 앱을 실행하게 되면 권한을 허용해 놓고 로테이션 컨트롤도 이렇게 권한을 다 허용을 하면 앱별로 아까 있었던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를 켰을 때는 무조건 가로로 보이게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를 켜면 자동으로 가로로 꽉 찬 화면으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 모드를 지원하지 않은 앱에서 강제로 가로 모드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이제 위에서부터 찬찬히 내려왔으니까 이제 맨 밑에 있는 이 내비게이션 바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내비게이션 바가 보기 싫을 때 이렇게 끌면은 완전히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거 말고 여기 있는 내비게이션 바를 좀 커스텀을 해봅시다. 세로 모드에서 해볼게요. 먼저 굿락에 내비스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걸 눌러서 설치를 하게 되면요 여기서 사용함을 누르면 여기 고정 숨기기 버튼을 켜고 끌 수가 있어요. 켰을 때는 여기 이 부분 있죠? 검은색 점이 생기죠? 2번 누르면 사라지고 올렸을 때 2번 누르면 다시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아까 왼쪽 위에서 이렇게 원핸드 오퍼레이션으로 드래그하지 않아도 이걸로 쉽게 없어졌다가 나타났다가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새로 만들기를 누른 다음에 버튼 배치를 눌러서 버튼 추가를 누르면 여기 지금 버튼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잖아요. 여기 옆에 화면 끄기를 이렇게 옮겨서 넣을 수도 있고 왼쪽에 화면 캡처를 이렇게 놔둘 수가 있어요. 완료를 하게 된 다음에 다시 저장을 하게 되면 이걸 누르면
이제 이 버튼만 누르면은 전원이 꺼지는 거예요. 그리고 2번 눌러서 화면을 켜고 지문 인식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전원 끄려 그러면 아까 전에 2가지 방법 설명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홈 화면에서 배경 화면을 2번 눌러서 화면을 끄는 방법, 두 번째는 오른쪽에 있는 원핸드 오퍼레이션 바를 이렇게 내려가지고 전원을 끄는 방법, 세 번째는 여기 있는 이 버튼을 눌러서 전원을 끄는 방법. 여러 개 써보시고 여러분들이 편리한 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홈 화면에서는 화면 2번 터치가 제일 편하고요. 그거 외에는 원핸드 오퍼레이션으로 내려서 하는 게 편하긴 한데 여기 있으면 자꾸 실수로 버튼 눌러가지고 전원이 꺼져가지고 근데 어느 게 여러분한테 잘 맞는지는 실제로 써보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로테이션 컨트롤 프로 설치했을 때 메뉴에 이거 계속 뜨는 거 보기 싫으시면 이렇게 끈 다음에요 설정에 눌러가지고 알림 받기를 끄시면 돼요. 그리고 이 다른 앱 위에 표시되는 것도 보기 싫으시면 이렇게 끌어가지고 다른 앱 위에 표시되는 거 알림 끄시면 여기 안 뜹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거는 홈 버튼을 커스텀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홈 버튼을 길게 누르면 구글 어시스턴트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전 구글 어시스턴트를 잘 안 쓰기 때문에 이거를 인터넷 검색으로 바꿀 거예요. 설정에 들어간 다음에 디바이스 도우미라고 쳐요. 그럼 이거 누르게 되면 디바이스 도우미 앱을 구글이 아니라 삼성 인터넷으로 이렇게 바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앱에 들어간 상태에서도 언제든지 인터넷 검색을 하고 싶으면 홈 버튼을 길게 누르면 인터넷 검색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 기능이 인터넷 검색할 때도 편리하긴 한데요. 이렇게 키보드 커버를 연결해 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앱을 들어간 상태에서도 여기 있는 검색 버튼 누르면 어시스턴트 앱을 호출하려면 OS키를 누르라고 돼 있죠. 설정에 들어가서 삼성 인터넷으로 이렇게 설정이 돼 있거든요. 바로 이것만 누르면 바로 인터넷에서 검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구글 검색이 싫으신 분들은 네이버 검색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걸 길게 누르셔도 되고 이걸 누르셔도 되고 이렇게 언제든지 검색을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디바이스 도우미 앱을 인터넷으로 바꾸는 걸 좀 추천드려요. 정말 편리합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제가 갤럭시 탭 S7이나 S7 플러스를 사용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은 초기 설정이나 유용한 어플들 그리고 활용 방법입니다. 사실 이거 외에도요 제가 설명드릴 게 되게 많긴 한데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 문자하기 이런 기능들은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5G나 LTE가 사용한 기기에서 데이터 쉐어링으로 전화번호를 받으시면 그걸로 별도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 외에도 원격 지원 활용하기, 삼성노트 200% 활용하기 이렇게 제가 준비한 것들이 좀 많긴 한데 이번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삼성노트 200% 활용하기에 대해서는 영상을 빨리 만들어서 올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팝 리젝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라든지 아니면 전용 템플릿을 만들거나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최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또 삼성노트에서 또 원래 안 됐던 기능인데 이제 또 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또 한 번 더 이걸 업데이트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 영상은 제가 따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이 기다려주시고 이번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고 계시죠? 해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